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여러분, 네, 2파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이렇게 스릴 넘치고 재밌는 화는 16기 이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드라마틱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10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저런 저의 생각을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보는 새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 자, 먼저 11화 예고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낯소리가 누구냐? 저는 이거는 상철님의 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수님은 조금 더 이 목이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들어가죠. 영수님 같은 경우는. 네, 이 짤에서 보여진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영수님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네, 목 부위와 어깨가 상당히 좁고 전체가 좀 말라있죠. 이런 분은 현재 상철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수님도 뭐 살 빼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글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수님과 이 키 차이가 좀 크죠. 정수님과 영수님은 조금 정수님이 165인가 167인가 그렇고 영수님이 180대니까 이렇게 키가 비슷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앉아서 찍으면 좀 다르긴 한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거는 상철일 거다.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영수님이라면 이런 옷을 안 입을 것 같아요. 상철님은 근데 늘 라운디티나 이런 걸 좀 좋아하셨죠. 그래서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저는 상철님이라고 보고 있고 상철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10화의 그 내용을 핵심 부분만 정리를 하면 제가 웬만한 것들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다 지금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더 추가할 말이 없긴 한데요. 첫 번째로 제가 9화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10화 예고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장면을 보고 이거는 정숙이랑 현숙이 한따까리 하는 것처럼 지금 방송상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다. 정숙과 현숙은 이미 화해를 했다라고 제가 9화 그 10화 예고편 즉 이제 9화까지만 방송이 됐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맞아 들어갔고 이 부분도 맞아 들어갔죠. 그때 정숙이 왜 하면서 오히려 의아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방송의 연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정숙과 현숙이 한따까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화해했다. 절대 이거는 감정선이 그렇게 싸우는 감정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그때 제가 9화까지만 방송이 됐을 때 10화 때 이 두 사람의 감정선이나 목소리 톤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두 사람은 화해하는 거다.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다. 감정선이 더 오를 수가 없다라고 봤고 요때 한따까리 했을 때도 영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야라고 했지 지금 정숙은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딴 데 보고 있죠. 그렇게 드렸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파 내용은 정숙이 결국에는 영수에게 휴대를 쓰고 현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홧김에 영수에게 쓰는 것이 아닌 영철에게 휴대를 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미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 실현이 돼서 제가 뭐 딱히 더 할 말을 붙일 게 없어요. 그래서 10화는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영숙의 대처도 상당히 좋았고 전체적으로 여자들이 영수 덕분에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그 잠재력을 깨어오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응원하고 한데 뭉치는 정말 현숙님께서 인스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잘 구도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단결한 거죠, 진짜. 네, 불심으로 대동단결이라고 하는 그 모 대통령 후보의 말처럼 지금 영수로 대동단결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처럼 정수님도 야 정수가 거기서 봐라고 하면서 영숙이 어떻게든 정숙을 위하여 진짜 엄마처럼 마음을 쓰고 있는 각 출연진들의 빛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가령 정희님도 현숙님에게 팩트를 체크하잖아요. 근데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다 영수는. 네, 그 시그널을 지금 너만 받은 게 아니야. 모두에게 지금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숙에게 미묘하게 선택의 그 순간을 틀어버리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고 영자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여자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영철이라든가 영식에 대해서 상당히 매너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영철의 본 모습을 파악하기도 했을 뿐더러 영식이라는 사람에게 또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는 등 사람 보는 눈은 확실히 있다. 그래서 4화 때도 뭐 자막만 놓고 보면은 1대1 설교에 속절없이 빠져드는 영자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 영수와 1대1 대화 때 뭐 자막은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표정을 보고 아니다. 이건 영자가 속고 있는 게 아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이때부터 영자는 영수를 손절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4화 때도 영자가 손절을 치우는 등 여러 가지 괜찮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영식님도 그런 영자님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인성 괜찮다. 예,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지킬 건 지키고 굉장히 영리하게 잘 파고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수님, 옥수님도 현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하죠. 여자들의 입장을 딱딱딱 정리를 해서 만약에 옥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계속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사람이 없어. 그 부분을 사실 옥순이었다면 정의가 해야 되는데 정의도 그렇게 정숙과 한따까리 한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내미는 것 같지도 않고 의외로 정의도 잘 보면 자기 할 말만 계속 막 쏟아부는 등 은근히 이 사람도 좀 자기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못했을 것 같은데 옥수님이 막내지만 당차게 정말
파고 들어갈 때는 정말 잘 파고 들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언니. 지금 언니가 느끼는 건 그거야. 언니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되게 잘 파고드는 모습을 9화 때도 보여줬고 10화 때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감정 정리를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지금도 9화 때처럼 둘이 지금 현숙하고 영수가 둘이 천천히 한다고 하기에는 둘이 왜 손잡고 있어? 라고 하는 등 모두가 지금 보고 있는 앞에서 다 정리를 해버리죠. 옥순이. 그러니까 둘 다 하면서 막 몸이 뒤틀려요. 그런 모습들 이미 9화 때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역할을 꾸준히 잘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인님과의 광순님과의 그 데이트가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그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신무서 매니아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다른 동영상 올린 것처럼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여전히 조금 그렇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혹시 제 말을 듣고 실망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예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광수는 계속해서 인상을 써요. 네, 이런 식으로 광수는 정의가 얘기를 할 때 나 보고 싶은 거야. 너무 보고 싶다. 자는 사람 깨우기가 좀 그랬지만 나 사실은 들어가서 인터뷰 끝날 정도로 당신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광수님이 오히려 인상을 쓰고 그 이후에 했던 말도 감사해서 몸둘바를 모르겠다 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처럼 인상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요. 자, 그리고 딸 얘기를 할 때 광수님이 순간적으로 카메라를 봅니다. 입술을 딱 깨물면서. 그러니까 무슨 제 개인적인 느낌이 뭐냐면 정의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광수는 너무 주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되게 강인한 여성을 원했고 나랑 좀 주파수가 맞는 털털할 때는 털털하고 좀 무심할 때는 무심하고 셀 때는 세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정의님은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는 당신을 보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막 하면서 막 퍼부어대니까 광수님이 거기에 대해 엄청나게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 내 감정선이 정의만큼 오라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야. 광수는 약간은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에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이잖아요. 정의가 광수를 더 좋아하는 관계고 광수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크게 끌려하지 않는 스타일이 아닐까?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모습 이런 식으로 그냥 시선을 돌려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난감해하면서 카메라를 보는 방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이 서로 최종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가면 갈수록 이게 광수의 감정선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정의의 이런 말에 대해서 뭔가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이제는 뭐지 이 여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느낌을 요 짤에서 저는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광수가 얘기하긴 해요. 몸둘바를 모르겠다 플러스 내가 원래 같았으면 안아줬을 텐데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카메라 앞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여자 앞에서 본인도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정말 이 정의와 자려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이러한 광수의 표정들을 쫙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계속해서 회의적입니다. 더 증거가 나와야 돼요. 마지막 화화 때까지 끌어올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데이트까지는 할 수 있겠지. 지금 뭐 잘라서 풀인 것처럼 두 분이서 마스크를 쓰고 현대백화점에서 나왔다 하고 했던 그 장면에서처럼 데이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 광수가 옥순을 대하는 태도랑 정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이 장면에서처럼 그때 광수는 옥순을 찾아가서 먼저 택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 장면, 그 느낌 톤이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말씀 혹시라도 광수 정의 커플을 응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작진의 감정선을 따라서 한참 감정을 막 올리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저는 제작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요런 이제 댓글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소문에 따르면 영호님께서 어떤 분께서 이제 캐리커처를 딱 그려주셨는데 그 캐리커처에 대해서 젊은 아빠 안 할 테니까 무이마차 가능한가요? 라는 댓글을 딱 달아주셨다고요. 전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있다면 옥순이랑 영호는 헤어졌구나. 그리고 영호가 옥순을 찬 게 아닐까. 약간 옥순도 상당히 영리하고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영호에 대해서 편하게 대했던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두 사람의 헤어짐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옥순에 대해서 조금씩 실망하면서 너무 좀 그런데 라고 감정선이 이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저도 조금씩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 화부터 조금씩 말씀드렸죠. 영호의 감정선이 아주 미세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 옥순은 올라가고 있는데 영호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영호가 옥순을 좀 찬 게 아닐까? 그렇게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0%의 확률로 두 분은 잘 될 것 같다. 근데 20%의 그 가능성 그게 뭐다? 첫 번째로는 영수폭풍과 상철폭풍을 무사히 잘 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이 관계를 지나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두 사람의 감정선이 평행선을 긋거나 내려가게 된다면 20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걸려버린 것 같아요. 감정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옥순이 영호에 대해서 좋아하는 건 느껴지는데 영호가 옥순에 대해서 조금씩 미세하게 감정선이 떨어진다는 걸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저는 25기 순자님이 당시에 상철님한테 나 남사친 있다
단둘이 밥 먹어야 되는데 괜찮냐라고 하면서 약간은 조금 상철님을 아래로 보거나 혹은 너무 편하게 대하고 나는 내 뜻대로 할 거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약간 옥수님도 지금 25기 순자님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이때도 옥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차피 뭐 통영이 있어도 영호가 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영호님도 콧물 핥아라도 걱정 안 한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서 옥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오케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옥순이 점점점 이렇게 내가 배려하고 있는 그 태도를 당연시 여기게 된다면 25기 순자님에 대해서 25기 상철님이 좀 넌더리를 내면서 차버렸던 그 느낌처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관계에는 예절이 필요한데 조금 옥수님이 너무 확신을 갖고 덤벼들다가 그 확신이 당연함으로 좀 변질이 된 건 아닐까. 네, 호의는 권리가 되면 안 되겠죠.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거는 좀 두 사람이 헤어진 느낌일 것 같아요. 젊은 아빠는 알 테니까 무이마차 가능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 영숙님, 상당히 지혜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줬죠. 뛰어가서 정숙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녀가 감정적이고 징징거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순수한 부분도 되게 많고 그 순수함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영순님과 경순님과의 데이트, 저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경순님이 뭔가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영수님이 오케이하고 좋게 보고 있지만 그것이 연애하는 감정선까지는 경수님과 영숙님이 오를 것 같진 않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자님하고 상철님, 한따까리 하죠. 이제 11화 예고편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미 상철은 순자의 그 2순위 데이트에서 오랜 친구 같다고 얘기를 한 이상 끝난 관계고, 상철 또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순자를 택한 거지 실제로는 순자와 잘 안 되고 정숙에게 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이제 아빠다. 다시 한번 혹시 아빠가 맞으시다면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순자는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렇게 남을 이제 깔아뭉개면서 남자친구가 그렇게 곤란해한 걸 보면서 즐거워한다, 그 말을 결국에는 되돌려받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그걸 좋아하면 본인도 또한 그걸 당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순자는 막상 상철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순자 자신을 그렇게 대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정색을 때린다거나 지금처럼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결국 순자도 9화 때 상철과 1대1 데이트에서 내가 자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것도 엄청나게 내가 큰 선택이야 라고 역으로 이제 딱 내가 널 만나주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표정이 딱 굳어지기도 하는 등 혹은 그 8기 영철이랑 데이트를 했을 때 영철이 운명대를 막 치니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은 상대방에게 장난치는 건 오케이고 상대방 또한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할 수 있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했던 그 결과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결국에는 된통 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봤고요. 자, 그리고 10화 예고편 때 우리 정숙님 나오죠. 정숙님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었죠. 뭐다? 9화 예고편을 보면서 정숙은 지금 절대 영수랑 잘 될 생각이 없다, 이거는 오히려 영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온 것 같다. 지금 요 장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는 절대 이 정숙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영수와 잘 되는 표정이 아니다. 영수와 잘 된다면 표정이 웃고 있거나 드디어 내가 1순위를 정했다고 하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때 정숙은 굉장히 차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때 영수를 보면 영수가 엄청 화를 내요. 나는 얘기 나오고 싶고 난 내 마음을 정했고 나는 4일차까지 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때 정숙의 자세를 딱 보면요, 이 핸드백을 짚고 있는 손과 손끝이 힘이 딱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이 자세를 보면 손에 힘이 딱 들어가요. 표정도 상당히 굳어있고, 그리고 영수가 계속 막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정숙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숙은 이렇게 화내거나 감정적인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정숙은 룸메를 영숙 누나 이런 사람에서 붙여면 안 된다. 정이라든가 옥순이라든가 약간 감정적 텐션이 낮은 사람과 올려야 되는데 지금도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정숙은 그냥 고개를 숙여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 대화 내용을 잘 보면요, 정숙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아요. 정숙이 되게 성숙하면서 무서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딱 봤을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딱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거는 뒤도 안 돌아봐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고개를 딱 숙여버리고, 이때 영수가 뭐 4일차가 되면 마음 정해서 너한테 가르쳐 하면서 목소리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때도 정숙은 요 표정 정말 무섭게 노려보면서 그냥 입술만 딱 깨물어요. 입술만 딱 모습이 변해요. 바로 지금처럼 그냥 극도로 노려보면서 입술의 모양이 그냥 기가 차네, 네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어, 딱 그 느낌으로 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9화, 10화 예고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 정숙과 영수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낯소리가 영수가 이제 아빠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저는 그 생각이 상당히 동의를 해요. 또 왜냐면 제작진도 그렇게 이제 짜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미세한 부분들 보면서 아닌데, 절대 이거는 정숙이 영수가 잘 되는 그게 아닌데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고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실제로도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정숙을 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영수가 정숙을 택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마지막 부분에 이 장면이 나오죠. 나는 이제 최종 선택을 저는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영수는 순간적으로 정숙 쪽을 바라보고 실제로 발도 이렇게 갑니다. 현숙 쪽이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작진도 충분히 검수를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뭐 현숙한테 간이 많이 이래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청자들에 대한 이제 농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작진도 약간의 일부러 영수가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정숙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영수가 최종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정숙 쪽을 바라보는 거 봐서 저는 정숙에게 갈 거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수가 지금 너무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짤에서 나왔을 때는 조금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모습도 이번에 오판을 통해서 보인 적도 있어요. 되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느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가 그 본성을 얼마만큼 지켜나갈 것인가, 그 본성에 얼마만큼 세상과의 자기 자신 싸워 나가면서 자신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의 안에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부분을 얼마큼 꺼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는 거지. 그 사람 안에 선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당화하는 건 전 다른 문제라고 봐요. 그래, 너 안에 선한 부분이 있어. 근데 그러면 너는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큼 너가 투쟁했어? 그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곧 의지인 거고 그 의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거지 우리 안에 이미 선천적으로 있는 것들을 그것만 써먹기 위해서 태어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에 저는 현숙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건 아닐까? 끝까지 그는 결국 처음에는 정말 정숙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려 하다가 다시 현숙과 또 데이트하고 야간에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런 식으로 현숙과 내가 또다시 잘 될 수 있다고? 현숙과 또 XX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욕망과 그 욕심이 딱 드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순간적으로 정숙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었지만 중간에 그 정숙이 슈퍼데이트를 신청하러 왔을 때 이때요. 이때만 해도 거의 영수가요. 정숙에 대한 마음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럴 때 그리고 이 장면 현숙과 대화할 때 유일하게 영수가 거의 카메라를 보지 않은 두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계속해서 카메라를 봐요. 그러다가 정숙이 자기를 찾아오고 슈디를 쓴다고 했을 때부터 그 이후에 다시 카메라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수 안에 순수한 부분이 없진 않아요. 아주 미세하지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금방 자기 안에 있는 그 탁한 부분들이 꼬르륵 하고 가라앉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또 다시 현숙이 나는 너밖에 없어 라고 할 때 정말인데 라고 하면서 또 그 자세가 또 나와요. 눈을 감아버려요. 그렇게 저는 그가 자신의 순수함을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그 타락함에 휩쓸려서 세상의 탁기에 휩쓸려버리고 그 휩쓸려버림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결국 그는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근데 다만 영수가 카메라를 보지 않고 순수하게 몰입하고 있는 두 순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야, 이거를 10화 때 가서 다른 출연자들은 전부 다 몰입하느라고 카메라를 잘 안 보는데 영수가 드디어 카메라를 요때 딱 보더라고요.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수는 결국 나는 솔로에 나와서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 채 결국 현숙의 마음조차도 얻지 못한 채 마지막 그 기회 본인을 이제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혼자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현숙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했다. 정했고 그게 현숙의 특징이에요. 이 막 두 다리 세 다리 걸치지 않죠. 현숙은 딱 어쨌든 처음에는 상철, 그 다음에 영식, 그 다음에 영수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감정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녀는 딱 그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가 안에 솟아오르는 그 감정에 휩쓸려 살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폭풍처럼 정말 진정한 폭풍은 현숙이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순수하고 또 그만큼 그 순수함의 힘으로 다른 복잡한 것들을 한 번에 꿰뚫어버리는 예리함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현숙이 했던 모든 말들에 의해서 영수가 했던 말들이 다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빨리 정해라. 너 슈대 누구 할지 빨리 정해야지 해서 영수가 어쨌든 마음을 되돌려서 현숙에게 가게끔 만들었고 그렇게 현숙은 양날의 검인 사람처럼 폭풍이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해치고 사상자를 낳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그 지구의 에너지를 순환시킴으로써 지구 전체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수가 자신에게 휴대를 쓰게 만든 건 자기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등 굉장히 예리할 때는 예리하고 통찰력 있게 들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방진 정신분석 매니아 여러분께 쭉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1화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도 정숙 상철 조합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작진님께서 이제 혼전 임신 그 썰을 처음에 풀 때가 아마 본격적으로 정숙과 상철의 감정선이 이어지는 순간인데 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되네요. 확실히 저도 불안전한 부분도 있고 또 나는 솔로에서의 그 4박 5일, 5박 6일 동안의 그것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면 당연히 불안전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여러분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그 외에 좀 전체적으로는 제 흐름대로
흘러가서 그렇구나 하면서 좀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소감은 그렇고요. 또 여자들이 이렇게 뭉쳐서 으쌰으쌰 하는 거 보니까 또 영수 덕분에 좋은 추억을 출연자분들이 만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10화 부분 잘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고민을 하면서 출연자분들의 심층 분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호기심들이 남아있을 텐데 다음 동영상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거고, 그때까지 마음속에 깊이 따뜻한 호기심과 궁금함을 간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